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게 안전하면 좀 불편하게 당연했었고, 그 다음에 좀 편리하면 안전하지 않은 게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 다 그래야지 내가 이 거래를 하겠다. 소비자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테크나 인터넷 전문응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인터넷 전문응행 같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어떤 이 인터넷 전문응행 사업의 결과물을 제대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성과 편리성을 좀 두 개를 높이는 사례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아까 봤던 그런 SNS나 ARS 착신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SNS가 오면 이거를 악성 코드가 담겨있는 휴대폰일 경우에 이제 해커가 설치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QR로 어떤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메일 랜덤 값을 전달하고 별도의 안전한 채널로 안전한 앱에서 일회용 보안 랜덤 값을 다시 하나 받아서 이 두 개의 연산 값을 이쪽에 전달할 때에만 안전하게 인증이 되는 이런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달된 QR 값을 탈취해도 이 두 개의 값을 연산한 걸 던져야지만 이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같으면 기존에 SNS 입력하는 그런 수고와 그 다음에 이 QR을 스캔하는 거, 이게 꼭 QR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SNS를 또 동일하게 받아도 되고, 아니면 푸시나 이런 걸 받아도 되고, 어쨌든 두 번의 트라이를 통해서 연산된 결과를 갖고 간다,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이런 뒷부분의 연산은 자동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이고 기존의 불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제대로 인증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증 방식과 여러 가지 조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QR을 선택한 이유는 이 모바일이랑 PC랑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이다 하면은 인터넷 뱅킹 하실 때 ARS나 SNS 본인 인증은 추가 본인 인증 하시잖아요. 그럴 때 QR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QR을 내가 스캔할 경우 QR 값과 이제 별도로 받은 일회용 보안 랜덤 값 이것을 연산해서 자동으로 전송해주면 본인 인증, 추가 본인 인증이 끝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SNS 같으면 좀 위험성을 갖고 있고, ARS 같으면 이제 착신전환성 위험성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뱅킹하다 보면 전화가 또 오고 그거를 키패드 다 시킨 다음에 듣고선 또 누르고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통화요금은 사용자한테 또 전가가 되고 은행이 다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PC 환경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모바일일 때는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QR을 보여주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고 이 안전한 연산 결과를 자동으로 수행해서 전송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그 불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보안 기능들이 더 강화된 그런 인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걸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 환경, PC를 활용한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안전하게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계좌이체의 금액의 크기나 아니면 소액 이체나 이런 거일 때는 편리하게 그냥 이것만 하고, 금액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이렇게 지문이나 수기서는 NFC, 그러니까 별도의 또 기계를 휴대폰에 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서명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지문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금액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안관도 좀 불편성을 좀 높이고
좀 소액일 경우에는 그냥 편리하게 자주자주 쓸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방식의 서비스 모델들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적용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왜 하냐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도 왜 자꾸 문제가 되냐, 사실은 아직도 예전에 처음에는 막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 공인인증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공인인증서만큼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증만 말씀드리지만, 공인인증서 같으면 실제 저 사람임을 인증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증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체를 할 때 서명값을 붙이기 때문에 부인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임을 내가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편 결제라고 뭐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결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진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부인 방지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만 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부인 방지 기능인데,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같으면 전자서명 기법에 의해서 사실 인감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나만 생성할 수 있는 서명값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부인 방지 기능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안에 담겨 있는 키로 이 암호화를 통신을 할 수 있는 세션 키를 또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에 연결된 세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암호화. 그래서 총 공인인증서 3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간편 결제나 이렇게 인증만 하는 패스워드 인증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실제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권들이 공인인증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약간 관망을 하면서 대체 기술을 찾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제시하는 인증 기술들이 있습니다. SMS를 쪼개서 보내는 것도 있고, 지문을 어떻게 2개를 내서 하는 것도 있고, 숫자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공인인증서의 3가지 기능을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가 기존에 이렇게 좀 밀려나게 된 이유가 액티브엑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악성코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에는 그거를 그 사람이 인증서를 잘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가정이 무너지는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지, 메커니즘 자체는 제일 안전한 메커니즘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증 기법들이 이제 액티비엑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통신료가 자꾸 발생한다든지, ARS나 SNS처럼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OTP나 이런 것처럼 또 별도로 장비를 또 발급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고 싶어져요. 자꾸 이걸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핀텍 선진국 사례도 보면은 이런 생체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중앙에 수집해서 저장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단말기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 정보도 지문을 전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그거의 회식 값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정보가 유출돼도 예를 들어서 해시 알고리즘만 바꾸면 다른 정보가 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투웨이로,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있으면 지문을 유출한다든지 유추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지문은 지문 정보고 그 안에 디지털 정보는 따로 있고 그것들이 유출돼도 관계없게끔 이런 식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개인정보가 다 유출돼서 난리인데 이 생체 정보까지 다 유출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끔찍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생체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게 다 유출됐다 이러면
큰 진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섣불리 이 생체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현존하는 전자금융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제 대비가 되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거, 그 다음에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거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간편하기도 해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서비스가 좀 확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방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QR 같으면 저희도 QR도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카드 같은 데서는 충분히 많이 잘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QR 코드 같으면 약간은 서비스 적용 확산성이 조금 아직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한번 잠깐 확산이 됐었던 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FDS라고 해서 이제 부정거래 방지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기존의 은행들은 단지 규제 위주였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잘 지키면 은행에 책임이 없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 쪽에 이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FDS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도구인 것처럼 FDS를 구축하면 부정거래가 다 잡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쉽고, 또 기사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이런 것 같은 거는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아까 잠깐 키보드 입력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은 이 사람이 이게 부정거래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어떤 걸 위반한다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니까 얘는 위험한가 보다 하고 들여다보는 거지, 얘가 이 FDS가 부정한 거래를 막 다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권은 이런 FDS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걸음마 단계가 아니고 데이터가 축적된 게 없기 때문에, 해외 같으면은 예전부터 규제 위주가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책임져야 되니까 너네들아 잘 막아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존 금융권이 규제에서 아직 이렇게 벗어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FDS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걸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도 인터넷 전문을 하다가 해외에 좀 망한 사례도 많이 있고 한데, 요즘 핀테크 하면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다, 우리 이런 거 한다, 우리 이런 서비스 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약간 우리도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거 같고 우리 어떻게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제시가 되는 것들이 의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핀테크 분야에서는 좀 뒤늦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 뒤늦게 시작했지만 IT 기술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우리가 절대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앞에 말씀드린 DPDM 인증 기술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서비스도 그걸 기반으로 많이 창출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환경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우리가 알리바바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핀테크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